재수술 상담할 때는 확답할 수 없다. 뭐 해도 별로 효과 없을 수 있다. 2차 할 수도 있고 3차 할 수도 있고 아니면 4차까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확실하잖아요. 많은 양을 넣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살 빼주는 의사 오빠 김지수 원장입니다. 지방을 이식하면 그 지방이 그 자리에 살아남은 것을 생착이라고 하는데, 그 생착률이 높으면 2차 이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단히 수술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물론 비용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수술을 한 번만 하는 것 자체도 되게 환자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생착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프레시한 지방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방 흡입했던 부위에서 채취하거나 아니면 출혈이 많았던 부위에서 지방을 채취하면 그 지방을 이식했을 때 생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레시한 지방을 채취하는 게 중요하고, 지방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취하는 과정에서 젠틀하게 항상 지방을 다뤄야 되고, 젠틀하게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너무 굵은 관을 가지고 대충대충 이렇게 뽑고 피가 막 나가지고 피가 막 너무 많이 섞여 있고 그렇지 않게 조심하고, 뭐 애기 다루듯이 보관도 잘 하라는 뜻이죠. 그 지방의 질이 중간층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층 지방에서 이식할 지방을 채취하는 게 좋은데, 충분한 양의 지방을 채취하려면 중간층이 두꺼운 부위에서 지방을 채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옆구리, 허벅지, 브라라인 쪽, 그쪽에서 주로 이식용 지방을 채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차 지방 이식을 할 때 지방을 남겨놔서 얼려놨다가 그걸 2차 때 쓰기도 하는데, 지방 뽑을 데가 없는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이 뽑아서 그걸 나눠서 이식하고, 지방 뽑을 데가 많이 있거나 여러 부위 수술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면 1차 때는 A라는 부위에서 뽑아서 이식하고 2차 때는 또 B라는 부위에서 뽑아서 이식하는 게 그게 생착률을 높이는 데는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이식할 부위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이식할 부위가 이미 지방 흡입을 한 부위여서 섬유화가 돼 있고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 지방을 이식하더라도 혈관이 자라나서 그 지방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방을 이식하더라도 생착률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재수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허벅지 수술했는데 막 패여가지고 울퉁불퉁해요. 그러면 이제 약간 울퉁불퉁한 거는 이제 뭐 고르기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 있고, 아니면 주변을 뽑아갖고 맞출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심하게 패여왔거나 주변에 뽑을 게 없으면은 패인 데에다 이식을 해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미 딱 유착돼서 붙어 있으니까 거기를 박리를 해줘야 되고 거기다 이식을 하는데, 유착이 너무 심하면 이게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식을 하려고 넣으면은 주변으로 다 삐져나가 버려요. 이렇게 오히려 더 분화구처럼 생겨서 더 함몰이 강조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술을 한 번에 잘하는 게 제일 좋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재수술 상담할 때는 확답할 수 없다. 뭐 해도 별로 효과 없을 수 있다. 2차 할 수도 있고 3차 할 수도 있고 아니면 4차까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잘 되는 게 좋죠. 세 번째, 그 이식을 할 때 적은 양을 여러 번에 나눠서 이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굵은 관으로 한 번에 뭉터기로 이식을 하면 겉에 쪽은 이제 혈관이 자라나서 이렇게 생착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가운데 쪽은 혈관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운데 쪽에 괴사가 생기거나 지방이 녹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생착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양을 이식을 하되, 그 한 번 이식할 때도 주사기를 작은 걸 써서 1cc가 있고 3cc가 있고 10cc짜리도 있고 막 20cc짜리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빨리 끝내려고 50cc나 20cc로 뭉터기로 집어넣으면은 생착률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 1cc나 뭐 5cc 이내 작은 주사기를 가지고 얕은 층에 넣었어요. 여러 방향에서. 그 다음에 중간 층에 넣고, 그 다음에 깊은 층에 넣고, 이렇게 여러 층에 넣으면은 각각 자기 공간들이 있잖아요. 지방세포 주변으로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 공간으로 이제 혈관이 자라나서 생착을 시킬 수가 있는데, 많은 양을 넣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번째, PRP나 줄기세포 지방 이식은 바디 지방 이식을 할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PRP는 이제 피에서 원심 분리를 돌리면 이때 이제 재생물질이 많은 층이 있어요. 그 층에 있는 걸 걷어내가지고 섞어서 해주거나 이제 뿌려주면은 생착이 잘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소량을 이식할 때 얼굴이나 그런 데는 뭐 도움이 될 수 있긴 한데, 뭐 100cc, 200cc 이식하는데 그 피를 몽땅 뽑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 생착률 좀 높이는 것보다 어차피 대용량이니까 10cc, 20cc 더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디 쪽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얼굴 쪽에서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6번째, 수술 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이식 부위가 눌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꾹꾹 누르거나 만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찜질이나 온찜질 이런 것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고 다이어트도 지방이 생착될 때까지 한 3개월 정도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죠. 지방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해버리면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생착률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운동도 3개월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지나고 최종 경과 체크를 할 때 추가 이식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양이 부족해서 양을 더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양쪽에 이식을 했을 때는 비대칭이 생겼을 수 있으니까 비대칭을 교정하는 방식으로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좋은 지방을 꼼꼼히 이식하고 조심히 관리하면 생착률을 높일 수 있다입니다.